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 11일 중국 본토 증시는 이익 실현 움직임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하이 지수 보시면 1%, 그리고 선전 성분 지수 1.3% 하락했습니다. 8일에도 좀 하락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상하이가 2.7%, 선전이 5.9% 올랐고 연초에 꽤 상승세를 보이다가 일단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일단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갈등에 대해서 브리프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면은 중국 3대 통신사가 미국 증시에서 퇴출이 됐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그 중국군 관련 기업 투자 금지령도 오늘부터 효과가 발휘가 되고,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가 미국 증시 퇴출된다는 우려도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대만 정부 인사를 접촉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 공무원들이 접촉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제한을 해제한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린 거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일단 그리고 항생지수는 현재 약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중심적으로 준비한 거는 두 가지 경제지표 관련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IMF가 2021년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기존에 8.2%로 전망했다가 7.9%로 하향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고요. 다른 니케이 아시아나 기타 외신 매체들도 보도를 했는데, 지난 8일날 보고서를 내면서 이같이 성장률 전망치를 7.9%로 제시했고, 지난 10월에 냈던 8.2%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작년 성장률은 1.9%로 동일했고요. 하향을 조정한 이유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headwinds from technological decoupling, 그러니까 헤드윈즈 역풍이죠, 역풍. 미국과의 이제 기술적인 디커플링,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 이 정도로 해석하시게 되겠는데, 그런 미국과의 기술 디커플링과 또 중국 내 금융 리스크 이런 이유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미국과 기술 디커플링 이슈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중국 통신사에 대한 그런 상장 폐지랑도 맞닿아 있는 거고, 기술 회사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중국 GDP가 1.8%, 그리고 미국 GDP가 1.1% 디커플링으로 감소를 할 거다, IMF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홍콩 내 이제 중국 기관을 통한 어떤 자금 흐름도 제한을 해가지고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그런 악영향을 받고 중국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또 IMF가 또 예상을 했는데, 홍콩은 이제 중국의 주식 발행에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역외 채권, 그러니까 중국 기업은 홍콩에서 자금 조달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미국이 홍콩에서 달러 조달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런 관측입니다. 그런 관측이었고, 이 때문에 중국 경제가 또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IMF의 시각입니다. 그러면서도 IMF는 이제 중국의 그로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still unbalanced, 불균형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부 지원에 지금 크게 의존한 회복세이면서 민간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취약계층의 소득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좀 괜찮은 계층은 돈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좀 예방적으로 좀 저축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민간 소비가, 그러니까 프라이빗 컨섬션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여기도 이제 금융 안정 리스크, 금융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리스크도 좀 커졌다고 합니다. 비금융 기관의 회사채나 아니면 이제 주택 버블, 그리고 은행 업종들이 좀 불안하다고 하는데, 좀 풀어 설명해 드리면, 비금융 기관의 회사채가 좀 많이 디폴트가 나고 했던 이슈는 작년 말부터 계속 있었고,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중국도 집값 버블이 많이 심한, 특히 대도시 집값 버블이 많이 심하죠. 선전 같은 경우는 PIR이 서울보다 훨씬 높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는 은행 업종의 이제 뱅킹 섹터의 불안이라는 거는 이제 코로나19에서 이제 타격을 받았던 어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중소기업들이 대출 상환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또 중국 정부가 이러한 금융 리스크라든가 기업 부채를 좀 줄이고 지방정부 부채를 줄이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어야 되는데, 코로나 위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좀 조처가 좀 늦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왔죠. 중국의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랑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국가통계국은 12월 CPI가 전년보다 0.2% 이제 올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증가세고요. 근데 11월 달에 마이너스 0.5를 기록하게 했는데 이때 이게 11년 만에 처음으로 CPI가 하락했던 거였지만은 당시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특히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가지고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당시에 풀이가 됐었고, 국가통계국의 연구원이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특수 날씨 그리고 특수 날씨라고 여기서 하는 거 이제 한파로 해석이 됩니다. 한파와 이제 비용이 올랐던 게 영향을 미쳐서 CPI가 상승 전환했다. 그렇게 통계국에서 분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이죠. 이제 죗년, 그러니까 모든 연을 말한 한 해를 뜻합니다. 죗년 2.5%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2.5% 상승했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전년비 마이너스 0.4%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0.8%였고요. 0.4%포인트는 시장 예상치보다 나왔던 거고, 그래프 보시다시피 5월에 마이너스 3.7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일단은 이 디플레이션이 좀 그 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일부 국제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따종샹핀이라고 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 반등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1일 상하이 이코노미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서영태였습니다.